건강수명 100세를 향하여 슬기로운 건강관리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OBS 생방송 건강콜센터 저는 오기윤입니다. 2025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모쪼록 좋은 일만 올 한해 가득해서 매일매일 웃음이 끊이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첫째도 둘째도 건강 아니겠습니까? 아픈 곳 없이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의 더 건강한 2025년을 기원하면서 생방송 건강콜센터 힘차게 출발하겠습니다. 자, 올해 첫 주제는요, 바로 유연하고 건강한 무릎 관절을 위한 비수술 치료법입니다. 자, 새해에도 무료 전화통화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무릎 통증이나 또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 고민 해결을 위해 올해도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자, 시청자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의 무릎 관절 건강을 위해 도움 말씀 주실 전문의 모셨습니다.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 원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시청자분들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상훈입니다. 건강콜센터 시청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 관련해서 많은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원장님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든든합니다. 자, 김상훈 원장님과 함께하면서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 도움 드립니다. 무릎 통증 혹은 퇴행성 관절염 등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아래 나가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몸 안에 수많은 관절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많은 분들이 통증을 호소하는 부위하면 역시 무릎이 아닐까 싶은데요. 자, 원장님, 우선 무릎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또 각각 어떤 기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무릎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주 복잡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크게는 뼈와 그리고 인대 그리고 연골 이렇게 복잡한 구조들이 관절 주머니 안쪽에서 각각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설명을 쉽게 드리면 허벅지뼈와 종아리뼈를 연결해주는 인대가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바깥에 있고 무릎 안에는 전방 십자인대와 후방 십자인대가 각각 연결이 돼 있고요. 그리고 관절이 움직이면서 마찰이 생길 수 있는데 이런 마찰과 충격을 흡수해주는 관절 연골이 뼈의 끝단을 덮고 있고요. 그리고 윗뼈와 아랫뼈 사이에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충격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줍니다. 네. 그림만 봐도 굉장히 복잡한 구조입니다. 또 각각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서 열심히 기능을 하고 있는 우리 무릎의 구조 살펴봤고요. 자, 그렇게 되면 이 무릎이 아프게 되는 원인, 복잡한 구조만큼이나 원인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원장님, 주요 원인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무릎의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들을 급성 통증과 만성 통증 이렇게 잠깐 구분을 해보면 급성 통증으로는 주로 인대 손상인 경우가 흔하고요. 그래서 측부인대 손상이나 전방 십자인대 손상 또는 파열 이런 인대 손상 때문에 그 급성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무릎 테두리를 만들어주는 반월상 연골이 손상되는 경우 이때도 급성 통증도 생길 수 있지만 이를 방치하게 진단이 제대로 안 돼서 방치가 되면 만성적으로도 퇴행성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만성 통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러한 손상들이 제때 진단이 안 되고 계속 방치되는 경우에는 결국 무릎이 천천히 망가지면서 뼈를 덮고 있는 관절 연골이 다 마모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요. 이외에도 무릎 주변에 마찰열을 줄여주는 점액낭이라는 구조가 있는데 여기에 염증이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점액낭염이나 또는 구조적으로 정렬 상태가 불량하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통증 또는 인접관절의 통증 이런 것들이 원인이 될 수 있고 무릎을 싸고 있는 주머니 자체에 내 몸이 직접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인 류마티스 관절염도 무릎 통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 원장님 말씀 중에 이제 천천히 나빠진다, 진행된다 이 말이 굉장히 조금 경각심을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는 게 아닐 거거든요. 특히나 요즘은 이 노년기 질환이라고 알려졌던 것들이 젊은 층에서도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원장님, 퇴행성 관절염 어떤 단계로 진행이 됩니까? 네. 퇴행성 관절염의 진행 단계를 일반 엑스레이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보통은 나누는데 네. 제가 쉽게 설명드리면 초기 관절염, 중간 단계 관절염, 그리고 말기 단계 관절염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 관절염에서는 엑스레이가 정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가지고는 초기 관절염을 진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네. 중간 단계 관절염에서는 엑스레이 상에서 관절 간격이 약간 좁아지는 이런 소견이 보일 수 있고 골극이라 그래서 뼈가 가시처럼 돋아나는 이런 소견을 보일 수 있는데 이럴 때에는 관절을 손상시키는 원인이 있구나. 이걸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고 네. 정밀 검사를 통해서 원인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기 단계에 가면 결국은 다리 정렬 상태가 완전히 망가지고 무릎이 탈구되는 엑스레이만 봐도 굉장히 무섭게 생겼는데 이런 말기 단계에 가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러게요. 결국은 수술적인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사진만으로도 굉장히 큰 차이가 나타납니다. 자, 이렇게 검사를 통해서 이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계적인 이 치료 방법은 조금 달라지겠죠. 네. 퇴행성 관절염, 무릎 관절염은 단계별로 치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계에 맞지 않는 치료를 하게 되면 차라리 치료를 안 하는 것보다 못한 경우가 될 수 네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로 초기, 중간 단계, 말기 단계로 설명을 드리면 초기 단계 관절염에서는 대부분 보존적인 치료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특별히 치료를 안 하셔도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 조금 빨리 회복하고 싶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충격파 치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중간 단계 관절염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진단인데요. 정밀 진단을 통해서 원인을 찾아내고 그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주사 치료나 또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 치료 네. 또는 관절 연골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에는 줄기세포 이식술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적절하게 치료를 받으시면 관절염 말기 단계로 진행되는 걸 분명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예. 이때 적절한 진단도 놓치고 따라서 진단이 놓치니까 또 치료도 못 받게 되시면 결과적으로는 정상적인 보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수술적인 치료를 피할 수가 없어서 인공관절 부분 치환술이나 인공관절 전 치환술 같은 많이 알려진 치료 이외에도 네네. 경골 근위부 절골술 같은 교정 치료가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관절염의 초기, 중기, 그리고 흔히 말기라고 불리는 그 세 가지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를 적절한 단계별 치료를 통해서 좀 막을 수 있다면 최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그 방법 가운데 이제 주사 치료. 원장님, 이 주사 치료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네. 또 설명을 들어도 많은 이제 환자분들께서 제대로 좀 캐치를 하시기가 힘든 것 같아요. 자, 어떤 주사 치료들이 있고 또 차이점이 있다면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환자분들이 이제 주사 치료라고만 알고 계시는데 주사 치료에는 굉장히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워낙 다양한 주사 치료 종류에서도 저희가 외래에서 흔히 시행할 수 있는 거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는데요. 히알루론산 주사, 보통 연골 주사라고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 주사, 그리고 스테로이드 주사, 뼈 주사라고 보통 얘기하죠. 네네. 스테로이드 주사, 이 2가지는 무릎에서 생기는 염증 반응들을 1차적으로 차단해서 아예 경보음이 울리지 않도록 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네네. 굉장히 효과가 빠르고 빨리 나타나고 금방 좋아지는 이런 장점이 있는 대신 시간이 지나면 다시 원인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시 재발할 수 있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예. 이에 비해서 증식 주사 치료나 또는 PDRN 주사, DNA 주사라고 얘기하는 이런 주사들은 손상된 조직들을 천천히 복구시켜주는 이런 목적이 있는 주사 치료인데 이런 것들은 금방 증상을 좋게 만들 수는 없지만 원인이 되는 구조들을 정상적으로 천천히 재생시키기 때문에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원인이 해결되는, 그래서 재발이 별로 없는 이런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네. 자, 즉각적인 이제 효과는 있지만 단순히 통증을 이제 없애주는 그런 주사보다는 원장님께서 서서히 기능을 회복하게 해준다는 증식 주사, 이 부분이 훨씬 더 효과적인 치료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증식 주사의 그 치료 원리, 네. 그 간격도 함께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외래에서 시행하는 증식 주사는 기본적으로는 염증 반응을 인위적으로 유발을 시켜서 그 염증 반응이 사라지고 나면 거기에 동반되는 조직 재생 반응들을 유도하는 방법인데요. 치료자의 경험에 따라 좀 다르지만 일주일 간격 또는 한 달 간격 이렇게 해서 주기적으로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손상된 부위에 주입을 시켜주면 네네.
2, 3일 정도의 염증 반응이 생긴 후에 그 염증 반응이 없어지고 나면 조직들 재생시킬 수 있는 성장인자들이 촉진이 돼서 이 성장인자를 통해서 손상된 인대 구조나 또는 관절 주머니 구조가 보다 튼튼하고 두껍게 재생될 수 있도록 유도시켜주는 방법이고, 이런 치료들을 주기적으로 반복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치료 효과가 극대화되고 우와. 나중에 이제 치료를 끝날 때쯤 되면 환자분들이 처음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증상이 효과가 굉장히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네네. 자, 증식 주사. 그렇다면 일단 주사이기 때문에 우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여러 특징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수술방에 들어가거나 뭐 마취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겠고요. 절개를 하거나 또는 뭐 이렇게 절개창을 내거나 아니면 뭐 기구를 삽입하거나 이런 시술이 아니기 때문에 네. 일단 흉터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농도의 포도당 주사를 주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견되는 합병증이나 후유증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한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근본적으로 손상된 인대 구조나 관절 주머니를 튼튼하고 두껍게 재생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시적인 치료가 아니라 근본적인 치료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치료 범위도 굉장히 다양해서 이론적으로는 몸에 있는 신체의 모든 관절에 다 적용을 시킬 수가 있고, 또 증상이 또 재발한 경우에는 다시 치료를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의 안전한 치료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계속 치료할 수 있다. 이런 치료 장점도 있습니다. 네네. 자, 다양한 장점이 있는 증식 주사. 실제 이제 치료되신 분들의 사례, 사진과 또 케이스를 좀 만나보도록 할게요. 우리 74세 어머님께서 증식 주사 맞으셨네요. 네. 74세 여자 환자분이시고 주로 호소하는 거는 계단 오를 때 무릎 앞쪽에 통증이 좀 많이 심하다 이런 증상을 가지고 내원하셨습니다. 네네. 그래서 계단을 오를 때나 무릎 앞쪽에 통증이 있는 거는 대부분 슬개 대퇴관절, 무릎 관절의 앞쪽 부분이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이런 그 슬개 대퇴관절의 연골 손상이나 이런 것들을 억제시켜주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하셨고 4회 네. 정도 시행하신 후에 시술 전에는 무릎 앞쪽이 많이 흔들리면서 관절 손상도 있었고 무릎에 부종이 있었는데 시술하고 나면 이런 것들이 많이 안정화되어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74세 어머님께서 증식주사 4회 치료를 통해서 확연히 이제 나아지신 모습, 치료 사례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많은 분들의 전화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건강 고민 해결을 저희 건강콜센터가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시청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